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시작하겠습니다. 비언프. 언제쯤 프렌들리가 되는 것입니까?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네, 인사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엄프하다 지금 네. 얼추 6개월 가까이 다가고. 그러니까요. 네. 엄프가 네. 어느덧 6개월이 됐다.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그리고 그 금방 들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 김종철 경제부장의 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안티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 그래요? 뭐 늘 그 동전에 양면이 있잖아요. 기업 홍보실에서는 별로 유쾌하지 않을 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분들하고는 프렌들리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언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좀 우리가 프렌들리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다 프렌들리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나만 언이야? 아니요. 그분들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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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네. 사람들이 이 재벌과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김종철 기자가 해오는 내용이 굉장히 재밌대요. 그리고 잘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귀에 쏙쏙 꽂힌다고. 네. 네. 그러니까 적당히 그만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나오세요. 자 오늘 네. 보니까 그 최근에 국내 주요 기업들 계속 한 해 실적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현대차그룹 그리고 삼성전자 이른바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표가 썩 네. 뭐 좋은 것 같진 않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작년 하반기 들어서 기업들 실적이 크게 좀 떨어졌고요. 네. 또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일부 지금 막 기업들 지금 중견 기업들 실제로 뭐 일부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막 경제 위기설이 막 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업들이 어떤 여러 가지 뭐 회사차나 재정 문제가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부 기업들이 막 그 부도로 나가면서 참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우리나라 기업들 경우 만만치 않은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네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 삼성과 현대차 등 그 이른바 글로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글로벌한 우리 기업들도 작년 하반기 이후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정말 그 기업들의 어떤 위기 의식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뭐 대기업
기업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이미 차이는 있지만 대규모 어떤 데는 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들어간 데도 있고 그 과정에서 뭐 노사 간의 갈등도 벌써 이제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저성장 국면이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네.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올해 디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이미 뭐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네네네.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다라는 네네. 분석 진단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큰 기업들 뭐 이분들이 뭐 걱정이 되겠어. 다른 기업들은 네, 좀 그렇죠. 괜찮게 뭐 어렵겠지만 이 회사들은 뭐 무너질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기업마저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얼마 전 삼성전자 네.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전자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어요. 성적표 자체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작년 3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도 아마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네. 4분기 실적이 나쁘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 위기설까지. 삼성전자 위기설이라는 건 결국은 삼성그룹의 위기로 갈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을 까봤더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았다. 뭐 매출액이 한 52조 7,300억, 네. 영업이익이 5조 2,900억. 이게 뭐 3분기에 비교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3분기가 네.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50조 원대, 영업이익이 5조 원대. 이게 이제 분기 영업이익과 네네. 그 매출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3분기보다는 증가했다, 높아졌다라는 정도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볼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익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네. 4분기 실적 발표하면 작년 전체 이제 매출액과 이익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비교를 해볼 경우에 보면 작년에 전체 삼성전자가 냈던 매출과 이익이 그 전에 2013년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경제에서 많이 쓰는 게 바로 전분기하고 대비하는 것과 네.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이런 표현 그렇죠. 쓰잖아요. 전년 그러니까 동기 대비. 예, 예. 바로 직전에 같은 분기에 대비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4분기 원래 4분기 전자업계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대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크리스마스 연말 시즌 이렇게 있다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엄청난 예, 세일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3분기보다는 매출이나 이익이 좋게 나오는 편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네.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긴 했지만 작년 한 해 전체 삼성전자 실적을 따지고 보면 2013년에 비해서 매출이나 이익 면에서 크게 떨어졌어요. 왜 크게 떨어졌냐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선 매출만 보더라도 작년에 삼성전자가 206조 206조. 네네 회사 하나가 206조 2,100억. 근데 2013년에 더 컸죠. 228조였습니다. 228조 6,900억. 이게 삼성전자 하나 회사가 올린 매출이에요. 이야. 근데 이제 매출은 작년 매출이 거의 228조에서 정부 예산을 맞먹는 수준이네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보통 350조. 300조. 그러니까 300조 되니까요. 우리 삼성그룹 전체 따지면 삼성그룹 전체 매출 한 300조 좀 넘거든요. 300 넘으니까 삼성그룹이 가지는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네. 있죠. 그 삼성그룹 안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그 사실상의 삼성그룹 전체 매출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하튼 작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 전해 2013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매출 한 10% 가까이 떨어졌고요. 네. 영업이익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36.37%.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지면 2013년에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36조 7,900억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삼성전자 한 회사가 영업이익만 36조 8천억 정도를 올렸는데 작년에는 25조 300억밖에 안 됐어요.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엄청 줄은 거죠. 순이익도 2013년에 30조.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은 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순이익이 2013년에 30조 4,700억. 작년 순이익은 23조. 11조 이상, 7조 가까이 네. 쪼그라들었죠. 네. 순이익이. 근데 이제 일단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감은 없어요, 저한테. 이게 뭐 200조, 300, 미리 200조, 50조 뭐 300조, 그러니까, 네.
20조 뭐 36조 막 5조 막 이러니까 네. 감은 없는데 그래도 1년 사이에 순이익만 7조 원 이상이 날아간 건데 네. 뭐 물론 뭐 IT 업계가 워낙 경기 사이클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도 가능하겠지만 네. 그래도 7조 이상 날아갔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장사를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2013년이 뭐 워낙 잘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네. 순이익이 7조 원 이상 쪼그라들었다는 게 이게 말이 7조지 정말 순이익이요. 네. 이게 웬만한 기업들 뭐 100억, 200억 내지는 막 이익 올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순이익이 7조 원 이상 날아갔다는 얘기는 큰 돈이죠. 큰 돈이죠, 맞습니다. 엄청난 큰 돈인데 이게 이제 1년 사이에 날아간 거거든요. 1년에. 1년 사이에 순이익이.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 모바일 분야, 삼성전자 안에서도 이 모바일 분야, 갤럭시 스마트폰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네네네.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린 거죠. 삼성전자 내부에서 삼성전자 내부 안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어요. 네네. 모바일 분야가 있고요, 또 반도체 분야가 있고 생활가전 분야,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데, 그 다음에 반도체는 말 그대로 반도체를 만드는 네. 모바일이 이제 이 갤럭시 그 휴대폰을 만드는 사업부인데 2013년에 영업이익의 70%가 모바일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모바일 분야에서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아이폰 영향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폰과 중국의 샤오미라고 샤오미. 중저가 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가 폰에서는 애플에 치이고 아이폰에 치이고 이제 중저가 폰에서는 중국 업체에 치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곧바로 타격이 온 그런 그 경우가 됐는데 국내에서는 갤럭시 많이 쓰던데. 국내에서는 많이 쓰죠. 거의 네. 80% 이상을 지금 갤럭시가 차지하고 있는데 네.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는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는 회사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뭐 아직도 스마트폰이 삼성전자는 그 세계 시장 1위인데요. 네. 과거에 이 IT 쪽에 그 아까 말씀하신 사이클이 되게 빨리 돌아간 그 대표적인 네. 그 경우가 노키아나 모토로라라는 그렇죠. 정말로 유수의 그 휴대폰 기업들. 업체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게 몇 년 사입니다. 이게 최근 뭐 20년, 30년 전 얘기 아니라 그렇죠. 최근 한 10년도 안 됩니다. 모토로라 많이 갖고 그럼요.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때 그 모토로라 거의 뭐 웬만한 노키아. 그 당시 노키아 폰도 노키아가 세계 시장 휴대폰 1위였고요. 삼성전자는 3위, 4위 이 정도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토로라 폰 갖는 게 한때 유행인 적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그게 모토로라 막 이렇게 보이게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하는 스타텍이라고 사람들도 검정색 맞아요. 그거는 그거. 굉장히 유명했죠. 유명했죠. 네. 그거 그 모토로라 폰 하나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부유해 보이고 맞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런 회사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시장 휴대폰 시장이 딱 옮겨가면서 제대로 정을 못하고 사실상 그 사라지는. 그래서 삼성전자와 아이폰이 확 그 전 세계 그 스마트폰 시장을 갖다가 좌우하는 이게 몇 년 사이에 됐는데 삼성도 중국의 샤오미라는 그 중저가 폰 똑같습니다. 기능도 거의. 네. 근데 가격이 30만 원대, 40만 원대로 엄청 싸요. 그 중국이 엄청나게 그 예전에 한국이 그 복사 잘한다고 맞아요. 네. 뭐 짝퉁의 나라 한국 막 이랬는데 중국이 그렇게 또 맞습니다. 모든 걸 다 똑같이 만든다. 그래서 그 중국 어떤 그 중국의 그 휴대폰 업체 사장은 애플 아이폰 그 PTL이 유명하잖아요. 프레젠테이션 네. 예. 청바지 입고 검정색 그 옛날에 스티브 잡스의 예, 그 잡스 형님의 검정색 뭐 그렇죠. 목티에 모키. 똑같이 합니다. 그것도 네, 그것도 그것도 따라해. 제품도 똑같이 야. 하면서 그 스타일도 예. 예. 그리고 프레젠테이션한 모습도 똑같이. 혹시 헤어스타일은 헤어스타일도 약간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게 하려면 그 상당히 사람은 다르죠. 네. 그러니까요. 헤어스타일까지 비슷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걱정이네. 중국 사람들 정말 보면 네. 참 근데 그것을 아주 떳떳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해요. 네. 그게 저는 이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대륙 기질이라고 아. 또 보여지는데 어디 가서 중국 사람들 큰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네.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좀 시끄럽죠.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데 그들은 그게 네. 별로 맞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는 않죠. 거예요. 네. 그 홍콩에서 누가 막 싸우더래요. 그래서 저렇게 싸우는 사람은 두 부리다. 한국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 네. 여하튼 그런 중국 사람들, 중국의 어떤 그런 IT 그 모바일 쪽이 급성장하면서 삼성의 갤럭시가
굉장히 위축이 됐고 그것이 곧바로 지난해 그 실적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그룹 안에서도 직원들 그 전체 매출 70% 이상은 삼성전자에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삼성전자 안에서도 또 그 전자 중에 전자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에 삼성그룹에서 갑. 맞습니다. 상갑.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직원이 있고 나머지 그룹 직원들은 후자 이랬는데 삼성전자 안에서도 전자 중에 전자라고 해가지고 모바일 쪽 직원들은 말 그대로 전자 중에 전자. 그리고 나머지 뭐 생활가전 분야 직원들은 삼성전자 안에서도 후자. 전자 중에 후자. 네. 그렇게 되니까 참 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보너스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직원들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보너스가 나오는데 1월 말에 네. 1월 말에 나옵니다. 우리는 왜 안 줘? 연봉의 최대 50%까지 줍니다. 이야. 연봉에 연봉이에요. 최대 50% 월급이 아니고 연봉. 연봉의 예, 50%. 월급이 야, 아니라. 월급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연봉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이런 1월 말에 보너스로 연봉의 50%를 받으면 한 번에 수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연봉의 50%까지 주면 이게 원래 이분들은 월급이 많잖아요. 네. 월급이 많은데 그런데다가 연봉의 50%까지 준다고 하면 한 번에 막 얼마씩 받는 거예요? 감이 안 온다. 수천만 원씩 받는 거죠. 수천만 원. 네. 그러니까 억대 받는 사람도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모든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중에 전자. 전자 중에 전자, 음. 모바일 쪽 직원들이 그동안 실적이 꼭 좋아가지고 실제로 수천만 원씩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당 1월 말 되면 삼성 그 빌딩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동차 딜러,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부동산 관계자. 네. 왜냐하면 이제 보너스를 갑자기 받는 사람들한테 이번에 차 한 대 바꾸시죠. 쭉 돌린다거나 네. 아니면 새로운 투자를 상품을 뭐 하겠습니다 해서 그쪽으로 쭉 몰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한 달에 갑자기 몇 천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반면에 생활가전 이쪽 분야들은 이쪽 분야 그 직원들은 우리는 빵 먹는다고 합니다. 빵 퍼센트. 빵 돌려라 그런다. 그러니까 바로 직원들이 옆에 같은 사무실 옆에 있는 직원은 몇 천만 원씩 받는데 우리 직원들은 뭐 빵 야, 먹어. 빵 먹자 그래가지고 빵 쫙 돌리고 네. 그러니까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 너 이번에 차 바꿔 그러면 우린 빵 먹어야지 막 이런. 이게 야, 근데 전자 이게 직원 좀 안에서 너무 그러네요. 한 그렇죠. 회사 안에서 어떤 그렇죠. 사람은 수천만 원의 보너스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빵 먹으면 아니 뭐 빵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죠. 아, 우리처럼 맞습니다. 빵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 회사에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각하면 심하죠. 그럼 조직 안에서 굉장히 그 분열이나 이런 게 심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삼성이 나도 모바일 팀 가고 싶어 이런 그렇죠. 사람도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 부서 이동 이런 걸 막 요청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워낙에 이제 그런 경제적인 어떤 차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급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직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은 그 직원들 사이의 어떤 그 경쟁력까지. 그러니까 왜 나는 여기 왜 생활가전하면 계속 있어야 돼? 왜 쟤는 모바일에서 무선사업부에서 엄청난 돈을 받아야 돼? 일은 똑같이 하면서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이 기흥 되게 멀잖아요. 네. 근데 멀리 다니면서 보니까 주 7일 거의 일을 하더라고요. 토요일 네. 날도 일하고 일요일 계속 일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 정도 쉬고 나머지는 전부 회사에 그 정말 목숨 바쳐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남편 얼굴 본 지 오래됐다 이런 엄마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그만큼 또 철저하게 이 성과주의, 실적주의에 따라서 또 그 이익을 나눈다는 네. 그런 어떤 그런 기업 문화가 있다 보니 물론 그것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경쟁력 내지는 그런 어떤 그 패스트 팔로우라고 하는데 빨리 그런 기업들을 내지는 인류 기업들을 따라잡고 우리식의 어떤 제품을 빨리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직원들이 진짜 일주일 내내 일하고 밤새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 내부에서 양극화도 심해지고 그러면 글쎄요 얼마만큼 그 정말 삼성전자가 향후에 정말 글로벌 기업으로서 계속 그렇게 갈지 최근에 그래서
주말 근무를 좀 없애자 막 그런 운동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워낙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회사는 안 갑니다. 그런데 집에서 일을 합니다. 스마트워크 시대니까. 네, 그래서 인천공항공사는 집이 영종도인데 스마트워크 한다고 서울역까지 출근한대요. 네, 그러니까요. 참 음. 그러니까 참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아까 앞서 그 전체 작년 실적이 네. 2013년하고 비교했을 때 30% 이상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그렇죠. 예, 이익이 순이익이 그러면 보너스도 줄지 않았을까요? 올해는? 아, 올해도 지금 보니까 네. 보너스 이쪽은 기본적으로 퍼센트로 딱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익은 줄었지만 네. 기본적으로 20조 이상의 이익이 났잖아요. 순이익이. 네. 작년보다 2013년보다 줄었다는 것이지 순이익이 그래도 23조, 24조 막 이렇게 나다 보니까 네. 이익이 30% 이상 줄어도 순이익이 23조 이상 났으니까 이 자체도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과주에 입각해서 연봉 이외에 상여금 제도가 딱 돼 있다 보니 퍼센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선사업부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쪽에서는 이익을 냈으니 직원들한테 30-40% 이상의 연봉이 그 보너스로 지급이 됐고 네. 특히 반도체 쪽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이득이 많이 나서 거의 50%씩 연봉 보너스 받았다고 합니다. 생활가전은 이번에도 빵 퍼센트는 약간은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래서 완전히 그 좀 생활가전 좋은 빵을 먹었나? 네. 제로는 아니고요. 네. 거의 뭐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의 보너스를 줬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장윤선의 팟짱. 네. 현대차는 어떤가요? 현대차도 이익이 줄었는데 주주들한테 주는 배당금 이것은 굉장히 크게 올린 걸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이렇게 많이 보너스를 주면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면서 현금 배당을 3조 원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영업이익이 11조 원 이상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네. 그 돌아가는 배당금이 3조 원이라는 거예요. 한 주당 19,500원. 2013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그때도 한 주당 14,33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 실적을 냈던 2013년에도 배당금이 한 주당 14,330원이었는데 아니 이번에 영업이익이 11조 이상 줄었는데 한 주당 19,500원을 준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대차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7조 5,500억.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훨씬 적지만 2013년에 비교해서 영업이익이 9.2% 크게 줄었어요. 네. 현대차도. 그런데 정몽구 회장이 그쪽에 발표한 게 뭐냐면 현금 배당을 8,173억을 주겠다. 이 8,173억이 물론 삼성전자 3조 원보다는 훨씬 적겠지만 네네. 현대차의 규모의 입장에 비하면, 봤을 때는 큰 금액입니다. 2013년에 현금 배당이 5,344억 원이었는데 네네. 1년 전에 비교하면 무려 배당을 50% 이상. 왜 그렇게 갑자기 주주들한테 세게 배당을 주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제가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겉으로는 되게 이제 주식 회사니까 주주들의 어떤 그런 이익 내지는 주주의 가치 네네. 이게 좋은 말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자. 뭐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삼성 그 삼성하고 그 강남 한전부지 네네. 입찰 경쟁을 펼쳤잖아요. 그랬죠. 결국은 10조를 투자해가지고 강남 그 땅을 살 때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외국인 주주들이 주식을 내다 그러잖아요. 팔았습니다. 네. 아 현대차의 이런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가 뭐야 이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맞습니다. 맘대로. 10조 그냥 땅 사는데 네. 지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주주들 그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이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지배 구조나 이 의사결정 구조 상황을 보니 아 안 되겠구나. 믿을 수 있을까? 음. 그래서 막 주식을 내다 팝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현대차는 뜨끔한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주주 달리기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냅니다. 우리 앞으로 뭐 그때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현대차가.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네들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네네. 주식을 사들이게 되면 주가는 오르게 되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 오르니까 좋아하겠죠. 네. 그러니까 자사주 사들이고 현금 배당 늘리고, 그러니까 우리 주식 계속 갖고 있어 주세요라는 어떤 주주 달래기라는 그런 그 분석이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화답한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부 정책에 화답한다는 것은? 그 저희가 이제 요즘에 세금 문제 때문에 그 몇 번 방송도 난리 하고 났죠. 했지만 예. 그렇잖아요. 작년에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경제팀이 여러 가지 그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이제 내부 그 내수 경제 활성화. 네네. 네. 해놓은 게 그 내놓은 게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갖고 있는 내부 유보금 이런 것들을 좀 밖으로 돌려라. 네. 너무 기업들 내부 유보금이 쌓여 있으니까 음. 이게 돈이 안 도니까 밖으로 돌려라. 네. 만약에 안 돌리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게 이제 음. 기업 소득 환류, 기업의 소득을 밖으로 돌리는 그런 세제인데요. 기업들의 배당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려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유보금을 밖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렇죠. 네, 배당을 많이 주는 거죠. 음.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네. 이 세 가지입니다. 음.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그다음에 배당을 하거나 그다음에 임금을 좀 더 주거나 그러면 기업 소득 환류 소재 그 세제 그게 해당되지 않고 네.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그렇게 안 한다면 정부가 10% 세금을 매기겠다. 그게 이제 기업 소득 환류 세제인데요. 그 CEO 스코어라고 이제 그 재벌이었던 그런 주식 평가 이런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2013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따져 보니까 현대차 그룹 11개 계열사 이 그 쭉 계산을 해보니 이 11개 계열사가 내야 될 기업 소득 환류 세액 이게 5,547억 원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큰 돈이네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 금액은. 이만큼. 예. 그냥 그 지금 그대로 뭐 그 투자나 배당이나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네. 이런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배당 성향, 배당을 좀 높이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세금 낼 거 주주들한테 나눠준다.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예. 삼성전자는 현대차 정도. 네. 그러니까 이 세금 덜 내고 대신 그 돈을 그냥 주주들에게 생생 내고 주주들한테 생떡도 내고 세금도 덜 내고 주가 또 올리고. 주가도 올리고 정부한테 일거삼득이네요. 그렇죠. 정부 정책에 우리 열심히 화답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일거삼득이 되는 거죠. 네. 머리 좋네. 그런데 이제 이 기업 소득 환류 세제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기업이 너무 사내유보금이 많으니까 네. 이거를 좀 밖으로 빼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주 같은 경제 주체들 뭐 이런 사람들도 같이 함께 이익을 좀 누리자 뭐 네. 이런 목적이 있는 건데요. 현대차, 삼성전자 뭐 이런 사람들 전부 이런 기업들이 특히 이제 보면 외국인 주주가 절반 맞습니다.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데 여기 과연 이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또 그게 정부가 이시당초 얘기했던 내수 경제 활성화 뭐 이런 정책하고 정책 방향이 맞는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경우 외국인 주주가 51%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내수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정말로 그 물론 나머지 49%는 국내 주주일 수 있고 또 뭐 다른 또 형태의 또 주주가 있을 수 있는데 현대차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배당금을 엄청나게 뭐 5천억이 됐든 뭐 3조가 됐든 8천억이 됐든 이 금액의 배당금을 높이면 높일수록 결국은 외국인 주주들한테 이익을 챙겨주는 꼴이 될 수 있고 물론 외국인 주주라고 해서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같은 이 글로벌 그런 기업 문화 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어떤 그런 자본의 어떤 그런 흐름에 네. 외국인 주주, 내국인 주주 뭐 그때 차별할 필요는 없지만 네네. 결국은 국부라는 측면에 봤을 때 그리고 내수 경제 활성화하는 측면에 봤을 때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소득 환류 세제가 결국은 이제 기업 이익 가운데 일정 부분을 임금이나 배당이나 뭐 이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좀 하니까. 내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기업 소득 환류 세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이 과연 어디냐? 그러니까 법인세를 낼 수 있는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져 보니까 이게 지우고 보니까 웬만한 중견기업들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거의 상위 몇 개 대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그 대기업에 일하고 계시는 그 노동자들, 네. 그 대기업 노동자들 그분들도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기업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 역시 고액 자산가를 포함한 나름대로 금융 쪽에 여윳돈을 돌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중상위 계층 이상의 사람들이 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수경제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돈을 밖으로 이렇게 되돌린다는 그런 그 취지를 네.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노동자들 사이에서였던 그런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다시 세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원래대로 정부가 내세운 내수경제 활성화를 꾀한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이걸 전부 뭐 주주들한테 배당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네.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내야 될 기업소득 환류세액 네. 5,547억 물론 추정치입니다만 네, 그렇죠. 이거를 내면 이것을 상당히 큰 복지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전 국민한테 그런 네.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런데 그렇죠, 이걸 결국 그렇죠. 내지 않음으로써 국부 유출을 됐다. 보수적 관점에서 보자면요. 그렇죠. 네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정부 그러니까 물론 뭐 개별 기업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한 성과를 노동자들이 보너스로 나누고 뭐 이거에 네. 이의를 달거나 토를 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도 있고요.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과다한 경우에는 또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전혀 안 하는 기업들이 그렇죠. 많으니까요. 네. 사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들을 정부가 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좀 제도적으로 뭐 맨날 무기력합니다. 뭐 제도적 대안 네. 얘기해도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잘 만들어진 제도도 정부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그렇죠. 건보료 같은 거 후딱 바꿔버리고 이러니까요. 뭐 믿을 수는 맞습니다.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대안을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기업소득 그 환류세제 처음에 얘기 나올 때는 네. 그 의외로 그 진보 진영 학자들한테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저번에 그렇습니다. 장하성 교수도 그렇습니다. 괜찮은 네, 어떤 좋은 기업 이익 정책이라고. 유보금을 갖다가 세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밖으로 그 장하성 교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게 특정 계층, 특정 사람, 특정의 어떤 사람들한테 결국은 또 다른 혜택이 되고 상대적으로 어떤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어떤 원래 그 취지가 정말로 다른 골고루 많은 사람들한테 그 돌아가는 그리고 그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했다는 취지와는 사뭇 다르게 지금 전개될 거라는 그 전망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상조 교수께서 최근에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국내 50대 그 기업의 부가가치를 분석하는 도대체 부가가치는 말 그대로 이제 이익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게 돈이 어떻게 정말 흘러가나. 그리고 정말로 이런 그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하게 되면 네. 정말 실제로 그런 정부의 당초 취지에 맞게 되나. 근데 김상조 교수의 말씀은 이건 아닌 거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런 복잡한 게 뭐 기업소득 환류세제 뭐 이렇게 만들지 말고 네. 그동안 저희들이 꾸준히 얘기했던 법인세를 그냥 지금 법인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법인세 올려서 지금 과도한 사내 유보금 이런 걸 그냥 정부가 환수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정부가 그 돈을 그대로 환수해서 사회보장 지출에 확대하거나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좀 더 올려주거나 적극적인 어떤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노동자, 좀 더 많은 국민들, 좀 더 많은 경제 주체들이 그런 이익을 같이 골고루 나누고 그것이 어떤 그런 경제, 내수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기업소득 환류세 이런 방식은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위에서 낙수 내려오는 효과. 네네. 여전히 그런 어떤 경제 철학에 입각한 그런 어떤 제도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옳은 지적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정부가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꼼수를 부리니까 그 꼼수를 깨고 새로운 방안을 계속 제시를 하다 보니까 애둘러가는 방법.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법인세 올려서 제대로 된 과세하고 네. 과세하면 세수가 증대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정부 재정도 튼튼해지고요. 그렇죠. 정부 재정이 튼튼해지면 그걸로 복지에 쓰면 되는 겁니다. 네. 정부가 이게 그 결단만 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공권력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그 관점, 철학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 세금 걷어서 좋은 데 네. 쓰겠다고 하는데 그걸 또 반발도 못해요. 사실은 정부가 그런 그렇군요. 입장을 세우면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안 돼, 나는 안 낼 거야 이럴 수가 없죠. 체면이 있지. 네. 한국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저는 근데 정부가 그런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쉬운 길, 간단한 길 놔두고 되돌아가지 맞아요. 말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여러 드네요. 가지 뭐 기업들도 꼼수를 부리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잔머리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줄었는데도 막 배당금을 엄청나게 올리고. 그러니까요. 겉으로는 뭐 주주이익 가치, 했네, 주주이익 가치의 뭐 극대화, 뭐 말은 그렇다하게. 말은 좀 네.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세금 맞습니다. 내는 게 싫은 거야. 세금 낼 바에 차라리 네. 우리 그냥 나눠 먹자. 그렇죠. 주주들 우리끼리. 나눠주고 주가 올리고 결국엔 그것이 우리 회사에는 이득이 된다. 그렇죠.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네. 이 자사 이기주의가 결국에는 국가적 재앙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현대차 그룹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까먹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은 이 점을 꼭 기억하시라라고 저희가 충고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